뺑소니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남편. 3년간 헌신적으로 간병해온 아내에게 시어머니가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 불구자 남편 버리고 재혼해라. 하지만 이 잔혹한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서 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7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 신경외과 병동에서 정민아는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35살의 그녀는 10년차 간호사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근무가 끝났어요. 미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퇴근 후 저녁 약속이나 개인 시간을 즐기겠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일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 태준과 함께 웃으며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태준은 건설회사 대리로 일하며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미나 역시 간호사로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태준이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상태였고 사고 후 그대로 도주했어요. 태준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고 한순간에 휠체어 신세가 되고 말았죠. 미나는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며 또다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로부터 하반신 마비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죠. 처음 몇 달간은 태준도 재활에 적극적이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태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한때 활발하고 긍정적이었던 남편은 말수가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며 미나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돌보고 집에 오면 남편을 돌봐야 했어요. 태주는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휠체어로의 이동, 식사 도움, 목욕, 심지어 화장실 이용까지. 모든 것이 미나의 손을 필요로 했습니다. 1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이제야 들어와? 남편 혼자 두고 맨날 밖에서만 돌아다니고. 시어머니 이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60세인 그녀는 아들의 사고 이후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럭저럭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미나를 보기만 하면 험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술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미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이미경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수술이 뭐가 그리 중요해? 내 남편이 집에서 누워있는데 말이야. 아, 맞다. 내가 보기엔 우리 태준이가 짐이겠지? 어머님 그런 말씀은. 아니면 뭐야?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 평생 모시고 살 생각이야? 이미경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런 말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죠. 태준의 사고 이후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몰아세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태준이 거실 소파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죠. 여보 왔어요. 미나가 다가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지만 예전처럼 밝은 미소는 없었어요. 응, 고생했어. 태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37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늙어 보였어요. 사고 전에는 키 178cm의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야위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 태주는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요즘 들어 부부 사이의 대화는 이런 식의 짧은 주고받기가 전부였습니다. 미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별로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일을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미나의 간호사 월급뿐이라 생활이 빠듯해졌거든요. 게다가 태준의 의료비와 재활 관련 비용들까지 더해지니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것 봐라, 또 대충 때우려고 하네. 뒤에서 이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미나가 준비하는 음식을 보며 혀를 찼어요. 어머님, 오늘은 장을 못 봤어서. 핑계는 남편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무슨 간호사야? 차라리 집에서 태준이나 제대로 돌보지. 이미경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미나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요리를 계속했어요. 이제는 이런 말들에 일일이 반응하기도 지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미나는 태준의 휠체어를 식탁으로 밀어주고 그의 앞에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태준은 스스로 식사는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태준아, 많이 먹어. 살이 너무 빠졌어. 미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태준은 몇 숟가락 뜨다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배 안 고파. 그만 먹을래. 조금만 더 드세요.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재활에도 지장이. 재활? 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재활이야? 3년째 똑같은 상태인데.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미경이 입을 열었어요. 태준아,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도 미나도 말이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미나가 평생 너를 모시고 살 것 같아? 아직 젊은데.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나도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왜? 사실 아니야? 너 지금 35이잖아. 아직 재혼해서 애도 낳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어. 그런데 평생 우리 태준이 뒷바라지만 하고 살 거야? 이미경의 말은 직설적이고 잔혹했습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엄마, 그만해요. 왜 그만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미나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왜 불구자인 너 때문에 희생해야 해? 어머님.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태준 씨는 제 남편이에요. 불구자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 그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너도 지치고 태준이도 미안해하고 이게 무슨 삶이야? 식탁은 순식간에 냉랭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태준은 얼굴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고 미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준과 미나는 침실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지만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경의 말들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만들어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응.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미나는 깜짝 놀라 태준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난 정말 내게 짐이 된 것 같아.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너만 고생시키고.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미나의 목소리도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지쳐 있었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간병, 경제적 부담, 그리고 시어머니의 구박까지. 때로는 정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잠들지 못했어요.
태주는 자신 때문에 아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미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밤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그보다 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이미경의 구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미나가 아침 일찍 병원에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미경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봐라, 또 남편 내팽개치고 나가네. 간호사가 뭐 그리 대단한 직업이라고. 미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매일 아침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안 나가면 생활비가. 생활비? 그런 걸로 핑계대지 마. 태준이 상태 보면서도 매일 집을 비우다니 정말 매정해. 이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침실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을 태준을 생각하니 미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만 좀 하세요, 엄마. 태준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태준아, 너도 정신 차려야 해. 이런 식으로 평생 살 건 아니잖아. 미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는 울 기력도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미나는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간호사인 김수연이 미나에게 다가왔어요. 미나야,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수연은 미나와 같은 나이로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절친한 동료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미나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수연은 미나를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집에서 또 무슨 일 있었지? 미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태준의 상태, 시어머니의 구박, 그리고 어제 밤 있었던 일까지. 미나야. 수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너도 아직 젊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미나는 깜짝 놀라 수연을 바라봤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이런 말을 하다니. 수연아, 너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미안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태준 씨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 그런데 너만 평생 희생하는 게 맞아? 수연의 말은 냉정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어요. 미나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태준 씨는 제 남편이야. 그 사람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선택일 수도 있어.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태준 씨도 너 때문에 죄책감 느끼며 사는 것보다. 그만해. 미나가 손을 들며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날 오후 미나는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산만했어요. 동료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나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태준이도 힘들어하고 나도 지치고. 시어머니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남편이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집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이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늦었네. 남편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기다렸어.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 응급환자가 있어서. 핑계 그만해. 그렇게 병원이 중요하면 아예 거기서 살지 그래. 이미경의 구박은 어제보다 더 심했습니다. 미나는 참고 태준이 있는 거실로 갔어요. 여보, 어떻게 지냈어요? 태준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다가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태준 씨?
응. 태준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어. 그냥 생각이 많았어. 미나는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묻기 전에 이미경이 끼어들었어요. 태준아, 엄마가 어제 한 말 다시 생각해봤어? 엄마, 그런 얘기 그만해요. 왜 그만해? 너희 둘 다 불행하게 사는 게 뭐가 좋다고. 미나도 젊을 때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너도 너대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지. 이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재혼을 권유했어요.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미나가 간청했지만 이미경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행복해? 매일 병원 일하고 와서 태준이 뒷바라지하고 이게 무슨 삶이야?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 보면 다 나와 있어. 너 예전에 얼마나 밝고 예뻤는데 지금은 늙은 아줌마 같잖아. 이미경의 말은 가시처럼 미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실제로 요즘 거울을 보면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말이야, 너 나이가 몇이야? 35이잖아. 재혼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더 늦으면 좋은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 어머님,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태준이도 매일 미안해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정리하고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그때 태준이 휠체어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해요. 미나가 싫어하잖아요. 태준아, 너도 모르겠니? 미나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런 식으로 평생 살 수는 없어. 이미경의 목소리에는 어떤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나에게는 그저 잔혹한 구박으로만 들렸어요. 그날 저녁 식사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경은 계속해서 재혼 이야기를 꺼냈고 미나는 점점 지쳐갔어요. 내가 알아본 바로는 말이야. 간호사 출신 재혼 여성들 조건 괜찮대? 특히 너처럼 경력 있고 성실한 사람은 좋은 조건의 남자 만날 수 있어.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뭐가 잘못됐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저는 태준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 정말? 그럼 애는? 너 애 낳고 싶지 않아? 35이면 늦었어. 더 늦으면 못 낳아. 이미경의 말에 미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태준과 결혼했을 때는 곧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는데 사고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죠. 태준도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자신 때문에 아내가 아이를 가질 기회마저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준아, 너도 생각해봐. 미나가 너 때문에 아이도 못 낳고 젊음도 다 바치고. 이게 사랑이야? 이건 그냥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엄마. 태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부부는 또다시 말없이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둘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미나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엄마 말이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미나는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태준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너도 힘들고 나도 매일 미안하고. 태준 씨,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행복해? 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면서 사는 게 행복해? 미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여름밤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 부부에게는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미경의 재혼 권유는 이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졌어요. 마치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미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미나야, 내가 어제 성원정보회사에 알아봤는데 간호사 출신 재혼 여성 조건이 정말 좋대? 특히 너처럼 안정적인 직장 가진 사람은 금방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미나는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런 얘기 그만해 주세요. 왜? 뭐가 잘못됐어? 너 인생 망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미경은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말이야, 태준이 상태 보면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 의사들도 그렇게 말했고. 그런데 너만 평생 희생할 이유가 뭐야?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태준 씨는 제 남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는 게 부부잖아요. 목소리가 커지면서 거실에 있던 태준도 이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미나는 그게 미안했지만 더 이상 조용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부? 부부가 뭐야?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 게 부부야? 제대로 된 부부 생활도 못하면서 무슨 부부야? 이미경의 말은 점점 더 직설적이고 잔혹해졌어요. 미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해. 너희 둘이 지금 정상적인 부부 생활하고 있어? 미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태준의 사고 이후 부부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거든요. 태준의 상태상 불가능한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둘 사이의 마음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병원에서도 미나는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 또다시 동료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미나야, 어제 우리 대화 후에 계속 생각해봤는데. 수연아, 그 얘기 그만하자.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정말 중요한 얘기야. 너 지금 상태로는 정말 안 돼. 얼굴 보면 완전 지쳐 있어. 수연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합류했습니다. 미나야,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 보여. 선배 간호사인 박주영이 말했어요. 맞아. 너 요즘 실수도 늘었고 집중력도 떨어져. 이러다가 의료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또 다른 동료인 이소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었지만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너희들까지 왜 이래? 미나야, 우리가 너 미워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정말 걱정되니까 하는 거지. 수연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태준 씨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 그런데 너만 평생 희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을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너도 아직 젊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동료들의 말은 시어머니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미나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나야,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 너도 충분히 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아이 문제도 있잖아. 너 아이 갖고 싶어 하지 않았어? 더 늦으면 정말 늦어. 동료들의 말 하나하나가 미나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말이 전부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미나는 업무 중에 실수를 연달아 저질렀습니다. 환자 차트를 잘못 기록하고 주사 시간을 놓치고 의사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정 간호사, 오늘 좀 이상하네요. 괜찮으세요? 담당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조금 컨디션이.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계속 이런 식이면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의사의 지적은 정당했습니다. 미나도 자신의 상태가 업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퇴근길 미나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이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미나야, 와봐. 내게 보여줄 게 있어. 이미경은 거실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종이를 놓고 있었어요. 미나가 가까이 가보니 결혼정보회사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것 봐. 내가 오늘 직접 상담받고 왔어. 너 같은 조건이면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대. 미나는 그 자료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의 재혼을 위해 발품을 팔고 다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너를 위한 거지. 여기 보면 의사, 변호사, 회사 임원들. 좋은 조건의 남자들 많아. 이미경은 자료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특히 이 사람은 어때? 정형외과 의사인데 나이도 적당하고 경제력도 좋고. 전처와 사별해서 재혼 상대 찾고 있대. 미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때 태준이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자료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태준아, 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미나를 평생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 태준은 그 자료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떤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런 일까지 하셨군요. 그래 했어. 너희 둘 다 불행하게 사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미나는 그 자료들을 쓸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심하세요. 제가 언제 재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고집 부릴 거야? 현실을 봐. 태준이 상태가 나아질 것 같아? 3년 동안 똑같잖아. 이미경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집안이 전쟁터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 결정하세요? 혼자 결정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한 거라고. 저를 위해서요? 정말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럼 뭐야? 너 지금 행복해? 매일 지쳐서 들어와서 태준이 뒷바라지하고 이게 무슨 삶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결혼정보회사까지 가다니. 두 사람의 말싸움을 듣고 있던 태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하세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태준은 휠체어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 씨. 미나가 남편에게 다가갔지만 태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미나야,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이런 생활이 괜찮아? 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면서 사는 게. 미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괜찮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봐, 대답도 못하잖아. 이미경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준비를 하는 거야. 그날 밤 미나는 침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태준은 거실에서 밤을 보냈어요. 처음으로 부부가 따로 잠을 자게 된 밤이었습니다. 미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정말로 자신이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데 혹시 자신만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미나의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혼을 한다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미나는 자신에게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금고에 갇혀있던 비밀이 새어나온 것처럼 이제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도 태주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온 그 자료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미나가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미나를 놓아주는 게 맞는 걸까? 부부는 각자 다른 공간에서 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과연 이들 부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나와 태주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어요. 이미경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 이미경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어요. 미나야, 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연락 왔어. 너 프로필 한번 보고 싶다는 남자가 있대. 어머님, 제가 언제 그런 걸 승낙했어요? 승낙이 뭐가 필요해? 그냥 한번 만나보기만 하면 되잖아. 이미경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미나에게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나는 퇴근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복도 끝에서 이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 김 여사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나는 들키지 않으려고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김 여사, 우리 며느리 일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와 다른 톤이었거든요. 왜요? 미나 씨 워낙 착하고 좋은 아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자기 인생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태준이만 돌보고. 이미경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이도 참 안 됐어요. 그런 좋은 며느리 두고. 아니에요, 김 여사. 태준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아이도 매일 미안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더 안쓰러워요. 미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왜 미나 씨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혼하라고. 김 여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미경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김 여사, 솔직히 말하면 저도 며느리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나가 아직 35이에요. 젊잖아요. 그런데 평생 우리 태준이 뒷바라지만 하고 살아야 해요? 아이도 못 낳고 자기 인생도 없이. 이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부부라고 해서 한 사람이 평생 희생만 해야 하나요? 미나는 자기가 헌신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미나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매정하게 구는 거예요. 그래야 미나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인생을 생각할 것 같아서. 아이고, 그런 속마음이 있었군요. 태준이한테도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로서 며느리의 인생도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미나가 행복해야 태준이도 마음 편하게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미경의 말에 미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해서 구박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걱정해서였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미나 씨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그 아이가 저를 얼마나 나쁜 시어머니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직접 말하면 미나는 절대 듣지 않을 거예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김 여사, 솔직히 말하면 저도 태준이 걱정돼요. 미나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는 게 보기 안쓰러워요. 차라리 정리하고 둘 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참 복잡한 문제네요. 그래요. 어떤 선택을 해도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미경의 한숨 소리가 깊게 들려왔습니다. 미나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저도 그 아이를 친딸처럼 아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요. 미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계단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기에는 들킬 위험이 있었거든요. 14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미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원망했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걱정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집에 들어가자 이미경은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미나를 맞았습니다. 또 이제야 와? 태준이 저녁도 못 먹고 기다렸어. 하지만 이제 미나에게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나니 구박조차 애정으로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미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이미경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 있던 태준도 평소와 다른 미나의 분위기를 느꼈어요. 왔어? 응. 저녁 준비할게. 미나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요리에 집중되지 않았어요. 계속 이미경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며느리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나가 행복해야 태준이도 마음 편하게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들이 미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희생이 남편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예전보다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이미경도 평소처럼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내일 병원 가야지. 정기 검진 받을 시간이야. 네, 엄마. 미나야, 너도 함께 갈 수 있어? 이미경이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쁘면 안 가도 되라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네, 어머님. 휴가 내고 함께 갈게요. 미나의 대답에 이미경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태준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헌신이 오히려 그에게는 짐이 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희생자 역할에 빠져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옆에서 태준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자고 있어? 아니요. 왜요? 오늘 너 분위기가 좀 달랐어. 무슨 일 있었어? 미나는 망설였어요. 시어머니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생각이 많았어요. 무슨 생각? 우리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 정말로 이게 맞는 건지. 부부는 어둠 속에서 각자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요. 미나가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너 힘든 거 다 보여. 그래서 더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은 다른 상상을 해봐요. 다른 상상? 만약에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태주는 미나의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미나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도 태준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둘 다 느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과연 이들 부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이미경의 진심을 알게 된 미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미나는 휴가를 내고 태준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담당 의사는 태준의 상태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상태는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겠어요. 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의사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럼 평생 이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의학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준아, 너무 상심하지 마라.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태준은 거실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런 남편이 걱정되어 다가갔어요. 태준 씨, 점심 드세요. 배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조금이라도 드셔야. 미나야. 태준이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평생 나랑 이렇게 살 거야?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난 후 이런 질문에 예전처럼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봐, 대답도 못하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맞아. 너도 힘들어. 나도 알아. 그날 오후부터 태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졌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경도 아들의 상태를 걱정했어요. 태준아, 밥 좀 먹어라. 이러면 안 돼. 엄마, 저 정말 배 안 고파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태준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나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태준 씨, 이러시면 안 돼요. 미나야, 너는 왜 나를 놓아주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나는 정말 죽고 싶어. 태준의 말에 미나는 섬뜩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래? 너만 고생시키고 엄마만 걱정시키고.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준은 이미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태준이 걱정되어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태준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미나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태준이 침대에 없었어요. 태준 씨? 거실로 나가보니 태준이 베란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14층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난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태준 씨. 미나는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태준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준 씨, 뭐 하는 거예요? 미나가 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준은 힘없이 휠체어로 주저앉았어요. 왜 막아? 태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나도 눈물을 흘리며 태준을 껴안았습니다. 소란 소리에 이미경도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미경은 베란다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아, 너 뭐 하려던 거야? 엄마, 미안해요. 저는 정말 살기 싫어요. 태준이 어머니에게 매달려 울었습니다. 이미경도 아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쏟았어요. 바보야, 왜 이런 생각을 해? 저 때문에 미나도 힘들고 엄마도 걱정하고. 차라리 제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미경이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너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미나는 어떻게 살고? 미나도 태준의 다른 쪽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울었어요. 태준 씨,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 사람은 베란다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미경은 더 이상 미나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자살 시도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이미경은 미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나야, 엄마가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심했어. 엄마가 너를 걱정한다고 했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이미경의 목소리에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정말? 네. 어머님이 저를 미워해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미나의 말에 이미경은 놀랐어요. 너 언제부터 알았어? 며칠 전에 우연히 김 여사님과 하신 대화를 들었어요. 이미경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그런 말한 건 정말 너를 걱정해서였어. 내가 너무 착해서 자기 인생은 생각 안 하고 희생만 하는 것 같아서.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태준이가 저런 상태가 되고 나니 엄마도 정신이 없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이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태준 씨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그날 밤 미나와 이미경은 거실에서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었어요. 태준의 자살 시도 이후 세 사람 모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상태는 나아질 가능성이 없고 미나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었죠. 미나야, 엄마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뭐예요, 어머님? 우리 진짜 솔직하게 대화해보자. 태준이도 너도 엄마도 서로 숨기지 말고.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의 방법이 뭔지 찾아보자. 감정적으로 말고 이성적으로. 다음 날 세 사람은 처음으로 정말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서로를 속이거나 숨기지는 않기로 한 것이죠. 태준의 자살 시도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역설적으로 가족들에게 진정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태준의 자살 시도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솔직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준아, 미나야, 우리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해보자. 거실에 모인 세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엄마부터 먼저 말할게. 이미경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미나야,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어머님. 아니야, 들어봐. 엄마가 너한테 재혼하라고 한 것. 정말로 너를 걱정해서였어. 하지만 방법이 너무 잘못됐지. 이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구박하고 상처 주면서까지 그럴 일은 아니었어. 엄마가 너무 성급했고 너무 매정했어. 미나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정말로. 고마워, 미나야.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무서웠어. 뭐가요? 너를 보면서 예전의 내 모습이 떠올랐거든. 엄마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많이 힘들었어. 그때는 참고 견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던 것 같아. 이미경이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를 보니까 더 안쓰러웠어. 너도 나처럼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될까봐 걱정됐거든. 어머님. 하지만 태준이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깨달았어.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싶어서. 태준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말해봐. 저는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짜로.
태준의 고백에 미나와 이미경이 숨을 죽였어요. 매일 미나를 보면서 미안했어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께서 재혼 이야기하실 때도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태준 씨. 미나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미나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내가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해봤어. 물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게 너를 위한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태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엄마가 결혼정보회사 자료까지 가져오시니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야? 이미경이 물었어요. 네. 차라리 제가 없으면 미나도 엄마도 편할 것 같았어요. 미나가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준 씨,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나야, 너도 솔직히 말해봐.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미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세 사람이 솔직해지기로 했으니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정말 힘들어요. 미나의 고백에 태준과 이미경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매일 병원에서 일하고 와서 태준 씨 돌보고 집안일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쳐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가끔은 정말 다른 상상을 해봐요. 만약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아이도 있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면 어땠을까?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태준 씨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미나야. 태준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미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함께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서로를 위해 놓아주는 게 맞는 건지. 세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각자의 진심을 모두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엄마, 저는 미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에요. 저 때문에 미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태준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미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행복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 미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이런 상태로 평생 사는 게 두려워. 너에게 짐이 되면서 사는 게. 짐이 아니에요. 짐이야, 미나야. 현실을 인정하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 경제 활동도 못하고 제대로 된 남편 역할도 못하고. 태준의 말에는 깊은 절망과 동시에 어떤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이미경도 말했습니다. 미나야, 엄마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어머님도요? 응. 그동안 방법은 틀렸지만 마음은 진짜였어.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 하지만 미나야, 너 아이 갖고 싶지 않아? 이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태준과 결혼했을 때는 곧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사고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죠. 태준이도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더 괴로워하는 거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나야, 나는 정말로 내가 아이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태준 씨. 그리고 나도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보고 싶어. 이런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싶고. 태준의 말에 미나와 이미경이 놀랐어요. 너 정말 그런 생각이야?
이미경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오히려 확실해졌어요. 나는 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처럼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세 사람은 그날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진심을 모두 털어놓고 나니 비로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 진짜 이혼을 생각해 볼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나는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어요. 드디어 금기시되었던 말을 꺼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일주일 동안 세 사람은 각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나는 병원에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동료들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미나야, 요즘 좀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집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혹시 시어머니 문제?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다른 문제야. 수연은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미나의 표정을 보니 섣불리 말을 걸 수 없었어요. 한편 집에서는 태준과 이미경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인터넷으로 장애인 취업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태준이 이미경을 불렀어요. 뭐야?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네요. 컴퓨터 활용한 업무라든지 상담 업무라든지. 이미경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태준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엄마.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 태준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미나와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경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아, 그게 정말 너도 괜찮겠어? 처음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미나가 행복해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고요. 그날 저녁 미나가 퇴근하자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미나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응, 좋아.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나야, 나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나도. 우리 정말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태준의 말에 미나는 예상했던 것임에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그럴까? 응. 서로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잖아. 태준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야, 너는 아직 젊고 예쁘고 앞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 수 있고. 태준 씨. 그리고 나도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 싶어. 이런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 말이야.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정말 괜찮을까? 헤어져도 안 괜찮겠지. 처음에는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럼 언제? 빨리 하자. 미루면 미룰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그때 이미경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너희들 결정했구나. 네, 엄마. 이미경은 두 사람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너희 결정을 지지할게. 정말이요, 어머님? 응, 미나야. 처음에는 엄마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니까 너희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이미경의 지지에 두 사람은 조금 안도했어요. 그리고 미나야. 이미경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우리가 남남이 되는 건 아니야. 엄마는 앞으로도 너를 딸처럼 생각할 거야. 어머님. 미나가 울먹였어요. 태준이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각자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애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볼까? 태준이 제안했어요. 응. 빨리 정리하자. 다음 날 미나는 오전 휴가를 내고 태준, 이미경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협의 이혼을 원하시는군요. 법무사가 말했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갈 건 개인 소지품 정도만. 위자료도 받지 않을게요. 태준이 덧붙였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서. 법무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보통 이혼하는 부부들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거든요. 정말 이혼을 원하시는 게 맞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네, 확실해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법무사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이었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미나와 태준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로 원망스럽거나 미운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구청에 제출하시면 일주일 후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구청으로 향하는 길,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복잡한 마음이었죠. 구청 민원실에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미나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확정됩니다. 공무원의 말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청을 나온 후 태준이 말했습니다. 미나야, 고마워. 뭐가? 3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나 같은 사람 돌봐주느라 고생 많았어. 태준 씨도 고마웠어요.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슬프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 응, 그러자. 그날 저녁 미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서 가져온 개인 물품들과 옷가지 정도였죠. 이미경이 다가왔어요. 미나야, 정말 가는구나. 네, 어머님. 어디서 살 거야? 일단 병원 근처 원룸을 얻어서 살려고요. 그래. 몸조리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었어요. 미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고 태주는 장애인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새로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1년 후 2025년 7월. 따뜻한 여름 햇살이 내리쪼이는 한강공원에서 미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 정말 예뻐 보여요. 옆에 앉은 남자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김진우라는 이름의 그는 미나보다 2살 위인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6개월 전 병원에서 처음 만나 지금은 연인 사이가 되었죠. 고마워요, 진우 씨. 미나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어요. 1년 전에 지치고 어두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나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뭔데요? 미나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진우의 고백에 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 씨. 미나 씨의 과거도 모두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미나 씨를 더욱 존경하게 됐고요. 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보지 않을래요?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면서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좀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에서는 태준이 휠체어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오늘도 멋진 슛이었어요. 같은 팀 동료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많이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던 태준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활기차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농구가 끝난 후 태준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상담센터로 향했어요. 6개월 전부터 그곳에서 동료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태준 상담사님, 오늘 새로운 내담자가 오기로 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실로 들어온 사람은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준 상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민수의 표정은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1년 전의 태준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태준의 다정한 목소리에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정말 죽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태준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렇게 상담사로 일하면서 농구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가능해요. 태준은 민수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상담이 끝난 후 태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경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준아, 어떻게 지냈어? 좋았어요, 엄마. 오늘 새로운 내담자를 만났는데 1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더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태준의 얼굴에는 보람찬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미나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미나? 얼마 전에 연락 왔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낸다고 하더라. 정말요? 다행이다. 태준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태준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떨까? 이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아직 뭐야? 너도 새로운 사랑을 할 권리가 있어. 그런가요? 그럼 미나가 행복해지는 걸 바라는 것처럼 너도 행복해져야지. 그날 저녁 미나는 진우의 프로포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어 이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미나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제가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뭔데? 좋은 분을 만났는데 결혼 제안을 받았어요. 이미경은 잠시 조용했다가 말했어요. 정말? 어떤 분인데? 미나는 진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참 좋은 분 같네. 미나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머님, 제가 재혼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새로운 사랑을 할 자격이 충분해. 이미경의 따뜻한 말에 미나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어머님 태준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태준이? 아주 잘 지내. 상담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너도 보면 깜짝 놀랄걸. 정말 다행이에요. 미나야, 너희가 내린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으니까.
전화를 끊은 후 미나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미나는 진우에게 답을 했습니다. 진우 씨, 진우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진우는 미나를 꽉 껴안았어요. 몇 달 후 미나와 진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태준과 이미경도 참석했어요. 미나야, 정말 축하해. 태준이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준 씨도 고마워요. 와줘서. 당연하지. 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뻐. 결혼식장에서 만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1년 전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모두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태주는 혼자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강변을 따라 움직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나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았구나.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태준 상담사님이세요? 돌아보니 30대 초반의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김소희라고 해요. 복지관에서 상담사님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소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지금은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태주는 소희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놀랐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상담사님도 충분히 대단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사님 덕분에 희망을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태준과 소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미나와 진우도 참석한 결혼식에서 네 사람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경은 두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모두들 행복해져서. 결혼식 후 2년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진우와의 사이에서 예쁜 딸을 낳았어요. 태준과 소희도 입양을 통해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우연히 공원에서 만난 미나와 태준은 각자의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미나야, 정말 행복해 보여. 태준 씨도 그렇게 보여요. 소희 씨와 잘 지내고 있죠?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정말 옳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구나. 미나와 태주는 각자의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미경도 두 자녀가 모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게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